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11월 첫 거래일 1.81% 급등한 2,330%포인트대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2,300선을 회복한 것으로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0.68% 오르며 700.0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과 폴란드 민간 발전사 제팍, 폴란드 국영전력공사 PGE가 폴란드 퐁투누프 지역 원전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협력 의향서 LOI를 체결했습니다. 폴란드 측이 별도 입찰 절차 없이 한국과 LOI를 체결한 만큼 13년 만에 한국형 원전 수출의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미국 업체와의 소송전, 각국 간 외교 관계 등은 향후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휴전 협상 발언을 내놨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며 유신 등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백조 원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며 건설주가 시장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연이어서 상승불을 켜줬고 또 11월의 첫 거래일 기분 좋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유레카 헤드라인 만나보셨고요. 오늘 종목 발견의 여정은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종목 발견의 여정 함께해 주실 텐데 먼저 시장 이야기 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실 오는 3일, 우리 시각으로 오는 3일 FOMC 결과가 정확하게 나올 텐데 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시장에 좀 불안감이 감돌기 마련인데 계속해서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기분 좋게 한 번 더 올라주는 모습 확인이 되는데 자, 박동희 파트너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오늘 이제 FOMC 금리 인상 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그 전날 그래서 미국 시장도 그랬죠. 약간은 지금 조정으로 마감이 되었고 국내 증시도 사실은 오늘 뭐 저 역시도 장 시작 전까지만 해도 뭐 부분적으로 보합권 행보자 장세 좀 나오지 않겠나라는 약간은 좀 그런 생각이 강했었는데 한 9시 반 10시부터 저도 이제 생각이 달라졌죠. 지금 FOMC를 앞두고 이게 FOMC를 기준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이제 변곡점이 많이 일어나는데 한 달 전 FOMC에서는 하방 쪽에 대한 그때는 결국은 저점을 잡지 못하고 다시 한번 대밀리는 흐름이 나왔었고 이번 FOMC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데 오늘 FOMC는 사실상 어찌 보면 확인할 게 없죠. 두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0.75% 금리 인상 99.9%로 그냥 시장이 이미 지금 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FOMC 끝나고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성명서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그 성명서에서 어떤 내용의 또 강력한 또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 과연 시장을 한 번 더 짓누를 거냐. 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연준이 열리기 일주일 전부터 블랙아웃이라 그래서 연준에 관련되는 연준 위원들의 모든 내용들을 인터뷰를 그냥 딱 입을 닫아버리죠. 예,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블랙아웃 들어가기 직전에 속도 조절론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12월 FOMC 이제 원래 한 번 남았는데 자 그때는 어느 정도 조금 그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즉 다시 말해서 최근 들어서 제가 우리 시장은 지금 주식 시장은 연준과 지금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도 뭐 기사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연준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을 좀 눌러서 인플레이션에 좀 이제 압박을 좀 가하는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매파적인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부분적으로 좀 약해지는 시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오전 방송을 쭉 하면서 항상 강조를 했던 부분이 다우지수가 이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다우지수 차트가 최근 들어서 올라오는 게 좀 심상치 않다. 이 패턴이면은요, 이게 멀지 않아서 전고점 돌파 신고가까지도 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나스닥 지수만 많이 보지, 다우지수가 사실 굉장히 미국 시장 내에서 각 업종을 대표하는 30개 종목들을 가져다가 종합지수를 만들어 놓은 게 다우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업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우지수가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게 국내 시장에서 코스피를 외국인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그 요인 중에 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여전히 지금 이슈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IT라든지 또 코스닥이 지금 힘을 못 쓰는 것도 사실은 이제 이제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IT와 관련되는 그런 섹터, 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힘을 못 쓰고 있는데 다우지수 자체는 연일 지금 상승하는 흐름이 지금 나왔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볼 때 어쨌든 자, 오늘 이제 지금 FOMC를 앞두고 홍콩 증시도 지금 5% 이상 지금 오른 상태고 중화권 증시가 꽤 많이 올랐죠. 상해 증시도 지금 한 2% 정도 지금 오른 상태. 아시아권 증시가 오늘 동반해서 지금 상승하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 시장보다도 한 발 앞서서 지금 움직이면서 글로벌 증시에 좀 안정감을 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특히나 2300포인트 돌파를 기관과 외국인이 시켰다라는 점, 강력한 저항선을 돌파를 기관과 외국인들이 앞장서서 저항선 돌파를 했다라는 점, 자,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오늘 FOMC 이제 지나고 나면은 그동안에 이제 상당히 짓눌렸던 코스닥도 부분적으로 아마 그동안에 상당 기간 좀 소외를 많이 받았는데요. FOMC 지나고 나면은 아마 내일부터는 조금 코스닥도 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뭐 기대 반 예상 반 한번 해봅니다. 네, 지금 FOMC 앞둔 시장답지 않게 연일 상승불 켜주고 있는데요. 박동희 파트너님께서 시장 분석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대부분의 섹터가 빨간불을 켜줬습니다만 실적 시즌의 주인공은 단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유레카에서도 박동희 파트너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주셨던 게 또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이 이야기는 더 자세하게 짚어보기로 하겠고요. 자, 오늘 폭등이 나왔던 또 다른 섹터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가장 사실 이제 주목을 받았던 섹터는 원전 쪽이라고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원전 관련되는 종목들 거의 뭐 급등이 나왔죠. 한전기술 같은 경우 상한가까지 들어갔었고, 그만큼 지금 이제 폴란드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력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국형 원전 수출이 이게 2009년도에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고 나서 13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라 그러죠. 뭐 아직까지는 지금 본계약까지 체결이 안 됐지만은 뭐 본계약 갈 확률이 뭐 매우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폴란드 수출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기타 아시아권이라든지 또 뭐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좀 이런 쪽에도 추가 수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여전히 지금 또 원전 관련되는 종목들은 또 약간은 또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또 오랜 기간이 지나야만이 한 번씩 모멘텀이 나오는, 자, 이런 약간의 테마성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 네옴시티 관련주는 사실상 이제 오늘뿐만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는 종목들 흐름들이 지금 강세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이게 두 개를 합쳐놓으면은요, 오늘 건설주들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대우건설 같은 주요 대형주 건설주들 흐름이 상당히 강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네옴시티 관련되는 종목들, 뭐 한미글로벌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우크라 재건 관련되는 이슈를 가진 이런 종목들,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들이 초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이게 지금 건설주 쪽 종목들이 오늘 상승 흐름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건설주 같은 경우는 레고랜드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뭐 정권주와 함께 좀 많이 빠졌었죠. 자, 빠졌었는데 뭐 정부와 금융위원회 이런 쪽 또
그 각종 금융 지주사들의 강력한 선제 대응으로 인해서 연말까지 95조 원을 푼다 그러죠. 예, 유동성을 공급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선제적으로 지금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레고랜드 관련한 채권 시장의 또 뭐 신용 경색 이런 부분들도 뭐 금융시장이 아마 빠른 시간 안에 안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건설주들이 그동안 많이 빠졌던 등 회복된 데다가 어찌 보면은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는 종목들은 이런 테마 종목들이 중소형주들이 움직이지만 어찌 보면은 대형 건설주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원전주 자막에 불꽃이 타올랐다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 빨간불을 활활 태워주면서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런 원전주들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박동기 파트너님의 관점에서 또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네옴시티 이슈는 사실 시장에 그렇게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만 그 재료의 크기만큼은 여전히 살아있고 강력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부분 주목을 해봐야 될지도 역시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짚어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자,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 장중에도 이렇게 꼼꼼한 대응 이어나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어떻게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 화면으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 장중 대응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본격적으로 종목 발견의 여정 떠나보기 전에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지난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유레카 종목들도 좀 체크를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 이전에 또 유레카 종목으로서 공개를 해주셨던 바가 있는데 지금 10월 21일부터 1거래일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매드팩터 역시 조용하게 꾸준히 올라주는 상승의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종목 한번 짚어주시죠. 네. 코덱스 레버리지도 사실 어찌 보면 하나의 종목으로서 최근 들어서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그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이제 긴 호흡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어찌 보면은 이제 종목 선정에 지수가 여기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200포인트, 300포인트 오른다 하더라도 종목들이 그렇게 또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지수 상승률의 평균적으로 2배 정도는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충분히 한번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2000 코스피 기준으로 2,300포인트 이하는 저점이라고 제 나름대로 지금 생각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높다라는 거고 8%죠. 연준의 가이드라인이 2%인데 이거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무조건 이거는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은 정상화 과정을 밟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피크아웃이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침체, 뭐 물가 이게 지금 가장 아직까지도 여전히 핫한 이슈인데 사실상 또 금융시장의 불안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러시아가 지금 많이 밀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래서 러시아로서도 최근 들어서 외무부 장관을 통해서 지금 이제 그 휴전 얘기를 계속 지금 흘리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도 오늘 급등이 지금 나왔었고, 그래서 이게 지금 11월 달 이제 15일, 16일이 G20 정상회담이 있고 또 16일부터 해서 18일까지 에이펙 정상회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쯤에 G20 정상회담, 에이펙 정상회담 여기에서 지금 아마 푸틴과 그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이걸 놔놓고 러시아 쪽에서 계속 그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어떤 휴전 협정 관련되는
이슈가 구체화된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이런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좀 주봉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러한 레버리지의 전체적인 지금 흐름 자체가 말 그대로 이게 지수 관련 상품이 이게 반토막이 났거든요. 예, 이거는 지금 절대적인 낙폭 과대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 종목을 일단 이제 부분적으로는 지금 자리도 여전히 지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참 제가 좀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코스닥에 이제 제 나름대로는 종목들을 이제 기술력이 뛰어나고 또 우량주라고 생각하면서 낙폭 과대주에 해당되는 바이오 섹터의 주요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참 어찌 보면 백약이 무효인 이런 장세, 그러니까 하락 장세의 말미에 나타나는 셀링 클라이막스, 막바지에 나타나는 그 국면에 아마 최근 한 달 동안에 걸리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이슈가 좋은 이슈가 나와도, 모멘텀이 나와도, 호재가 나와도 도저히 먹히지가 않고 오직 수급 때문에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 종목들이 다수 있어서,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렸던 바이오 섹터의 주요 몇 개 종목들 참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매드 팩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흐름을 매드 팩터를 열어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반등이 들어오다가도 결국은 코스닥이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 사이클에 지금 여전히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주가 계속 빠졌죠. 야금야금해서 빠졌는데, 결국은 이제 FOMC 지나고 연말 아니면 연초에 코스닥도 한 번은 지금 움직일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워낙 지금 장기간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드 팩터뿐만이 아니라 주요 종목 몇 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지금 많이 빠져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긴 호흡을 한번 기다려보자. 충분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자리를 찾아 돌아온다. 종목 문제가 아니다. 특별하게 제가 종목 문제가,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 중에서 종목 문제가 있는 뭔가 지금 악재가 있으면 제가 분명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크게 종목에는 문제가 없고 시황이라든지 수급 사이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인내심 가지고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매드팩토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박동계 파트너님과 함께 조금 그동안 어려웠던 시장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박동계 파트너님과 함께 꼼꼼한 대응 이어나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유레카 종목들까지 체크를 마쳤고요. 자,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종목 발견의 여정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레카 키워드 공개 앞두고 있는데요. 유레카 키워드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키워드입니다. 주도주라고 지어봤는데요. 자, 박동계 파트너님 이 고유의 검색식이 있는데, 그 검색식에서 주도주 발굴이 굉장히 또 잘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 같은 시장에서 주도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궁금하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좀 유레카 키워드 설정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주도주를 매매하는 눈을 가지고 습관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도주라는 그 말 자체가 뭐 단어는 쉽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찾아내고 또 이것을 또 매매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 전제 시스템을 통해서 고가 우량주 중에서 주도주, 테마주가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 종목은 주도주가 아닙니다. 물론 그 테마 내에서 뭐 대장주다 이런 얘기들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섹터 내에서 가장 수급이 뒷받침이 되면서 또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기타의 기술적인 흐름을 뒷받침이 되면서 상승을 주도하는 종목, 이게 지금 이제 주도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검색식을 통해서 주요 지금 현재 주도주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향후에도 당분간은 주도 섹터적인 그 섹터 내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일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이제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부터는 그동안의 시장의 투자 심리가 워낙 악화가 돼가지고 좋은 종목이든 안 좋은 종목이든 지금은 제가 그렇게 시장의 성격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은 이제 변곡점 장세에서 나타나는 수급이 수급이 깡패다 이런 얘기들도 그냥 제가 많이 얘기들 하고 있는데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수급 안 좋으면 주가 빠지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수급 장세가 지금 아직까지는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상승장으로 턴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주도주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미 주도 섹터는 2차 전지 쪽이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 2차 전지가 주도주다라는 것을 이번 실적을 통해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게 전체적인 2차 전지 섹터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가장 쉽게 하는 게 이런 주도 섹터를 찾아서 거기에서 또 주도주에다 살짝 몸을 싣고 말 그대로 매매하지 않고 강세장에서는 똑똑한 종목을 잡아서 끌고 가는 게 그게 주도주를 잡아서 끌고 가는 게 가장 현명하게 수익을 내는 거다.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검색 천재 시스템을 통해서 주도주를 찾아내고 또 실질적으로 매매를 했고 또 우리 노란톡 방에서도 제가 이제 검색 천재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주도주 종목들 오늘 장에 수급 우량 호전주 차트 우량주를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 들어서 했던 종목을 한 3종목 정도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검색식에서 지금 추출 종목이 한미 글로벌인데요. 자, 요거는 지금 이제 오전 시간 제가 10시 50분에 이제 방송하는 그 시간대에 항상 주도주로 이제 항상 검색식에 뜨는 종목으로서 이 종목을 제가 많이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테마주기 때문에 사실상 접근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내가 반드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이 세트 내에서 주도주는 어떤 종목이다라는 것은 알고는 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어느 타이밍에서 이제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인데 그래서 검색식에서는 이제 어떤 타이밍에서 올라오냐면은 제일 먼저 이제 이런 자리에서 중간점에서 매수 신호가 뜨게 됩니다. 요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21선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20일 신고가를 내는 종목 중에서 기관 매수가 최근 10일 중에서 7일 이상 들어오거나 오늘 또 거래량이 어제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나거나 그걸 이제 엔드 또는 오화로 묶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에서 잡히든 수급에서 잡히든 어느 쪽에서든 지금 잡히면서 21선 신고가가 나게 되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꼭 주식을 바닥에서 살려고 하면 안 된다. 예, 그 얘기를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도 충분히 지금 매수 신호가 뜨면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다. 기술적인 흐름상.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 자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자리에서도 이제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이런 이제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기는 어렵지만 기술적인 흐름상 이런 자리에서 매수 신호가 나오면은 단타로는 하루나 이틀 정도 더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검색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 신호가 뜨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주도주를 찾아낼 수 있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테마주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담스럽긴 하지만 충분히 이런 맥점에서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을 본다 그러면은 투산 밭캣입니다. 이제 엊그제 실적 발표를 했죠. 자, 투산 밭캣 같은 게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베스트 종목이 어디서 지금 올라왔냐면은 이 자리에서 지금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1차적으로 그동안에 지금 투산 밭캣이라는 종목이 사실상 전혀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주목도 받지 못했죠. 못했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 해서 매수 신호가 떠서 이제 바닥권에서 뜨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없습니다. 21선 신고가를 내면서 거래량을 싣고 이런 자리가 이제 보면은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까지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대 양봉의 종가 고가 나오게 되면은 자 중간점 최저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요거에 이제 중간점에서 사게 되면은 향후의 흐름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뜻 우리가 이제 뉴스라든지 왜 올라가지? 기관이 왜 사지? 한 번쯤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죠? 아, 실적이 꽤 잘 나왔구나. 3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4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매수 신호가 뜨면 안 살 이유가 없죠. 그런 관점에서 두산 바켓도 엊그제부터 해서 매수 신호가 뜨는 종목이고요. 한 종목 지금 오늘 한번 볼까요? 오늘 이제 한 종목을 보게 되면 LG 화학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되는 종목들을 지금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은 오늘 이제 또 가장 강력하게 매수 신호가 이제 이 자리부터 떴던 종목이 오늘 같은 경우 지금 LG 화학입니다. 뭐 실적은 다소 부진했죠. 그 석유화학 섹터의 실적 부진. 그걸 이제 만회하고도 남는 게 뭐냐면은 첨단 소재 분야. 예, 거기에다가 또 그 뭐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실적,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다 보니까 LG 화학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실적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되면서, 지금 그 차트 흐름상 놓고 보면은 직전 고점까지 지금 강력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아침 9시부터 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파악을 해내고 이런 자리에서 중간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제일 바닥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식은 항상 어느 정도 확인하고 올라오는 또는 저항선을 돌파하는 그런 자리에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검색 천재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그 이제 차트 우량주 종목들을 앞으로는 이제 시장이 이제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런 차트 우량주, 수급 호전주 종목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박동기 파트너님 고유의 검색식이 발굴을 해준 주도주들 한미글로벌, 두산마켓 그리고 LG화학까지 만나보셨는데요. 자, 이 세 종목 모두 최근 흐름 아주 좋았다는 거 모두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종목들 시세를 분출하는 와중에도 더 갈 수 있는 자리, 그 맥점을 짚어주는 게 바로 박동기 파트너님의 검색식인데요. 자, 그렇다면 제2의 LG화학이 될 수 있을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직접 이제 검색식에 오늘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급과 거래량이 뒷받침이 되면서 어떤 종목들이 올라오는지 21선 돌파가 나오고 20일 신고가가 나오고 또 고가 우량주 중에서 이런 검색식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나오는지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차트 우량주 쪽에서는 지금 이제 다양한 검색식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쨌든 주식은 고가 놀이다. 고점에서 사서 물리더라도 너무 이제 지나치게 막 오버슈팅 나온 종목 이런 것을 지금 따라 살아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정적으로 어느 정도 저항선을 돌파하거나 돌파가 막 나온 그런 종목들을 초기에 발굴하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단기 주도주 쪽으로 제가 이제 그 이름을 지금 붙이고 보고 있는데 S20으로 지금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걸 이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시장이 안정이 되다 보니까 종목들을 다양하게 지금 올려놨는데요. 여기에서도 지금 훨씬 더 종목을 압축할 수 있지만 이제 저는 종목들을 보면은 이 종목이 어떤 섹터고 어떻게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종목을 조금 더 범위를 넓혔습니다. 여기서도 충분히 압축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요걸 이제 이제 가격이 높은 저는 이제 고가 우량주를 선호하고 항상 고가 우량주 매매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도 제가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가주 위주로 해서 일단 한번 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똑같은 검색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S20을 지금 사용을 해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게 배터리 이제 삼형제 요게 지금 그대로 지금 올라왔어요. 제일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세 번째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지난주 이 시간에 이제 올렸던 종목이 그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첫 번째로 뜨면서 최근 들어서
흐름 자체가 지금 상당히 견조하다.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실적이 탄탄하고 외국인 수급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S20에 뜨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지금 오늘도 강한 상승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은 뭐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팔아서 LG에너지솔루션으로 제가 교체를 지금 많이 대표적으로 교체를 해드린 종목인데 대형 우량주 쪽 중에서는 몇 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LG에너지솔루션이다. 여전히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장대 양봉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역사적인 신고가가 지금 그 60만 원 선이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한번 60만 원 돌파 시도는 충분히 한번 앞으로도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난주에 역시 나왔던 종목입니다. 삼성 SD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 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무조건 많이 올라간 게 아니라 이런 자리라 그랬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자리에서 신고가가 아직 신고가가 안 났지만 이렇게 이제 직전 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려고 하는 이 자리에서 거래량 늘고 장대 양봉에 이렇게 되면은 종가 고가 형태로 끝나면은 이거는 돌파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자리선가 돌파가 나왔고 차트 우량주 쪽에 잡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무거운 삼성 SDI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50만 원짜리, 60만 원짜리 사가지고 언제 수익을 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가주 가지고 지금 하는 장이 아닙니다. 지금 워낙 장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계속 갑니다. 그래서 눌림목만 잘 잡으시면은 아직까지도 갈 길이 제가 볼 때는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그 배터리 쪽에서 지난주에는 포스코 케미칼을 넣었었는데 오늘은 매수가 지금 잡힌 게 뭐가 잡혀 있냐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배터리 3사가 다 올라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20만 원대에서 약간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거기에 지금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지금 어제 그저께부터 해서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부터 제가 오전 방송을 할 때 SK 이노베이션 이제 바닥을 타지는 의미 있는 반등이 들어오는 자리다. 21선 회복하고 거래량 싣고 장대 양봉의 종가 고가면은 이런 것들은 장기간의 하락 추세를 마감하는 변곡점을 의미를 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상승 흐름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은 SK 이노베이션까지 들어오면은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배터리 3사 말 그대로 그냥 대장주급이죠. 세 종목 다 지금 그 차트 우량주 쪽에 지금 잡혀서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씩 종목을 더 보죠. 제가 또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릴 종목이 또 2차 전지 쪽입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노란톡방에서도 얘기를 하죠. 물려도 2차 전지 가서 물려라. 2차 전지 섹터에 가서 주도주 섹터에 가서 물리면은 장이 지금 2,300포인트에서 누구는 뭐 2,000포인트 간다 그러고 굉장히 막 빠지면 더 빠진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일관되게 지금 2,300포인트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을 유지하라고 제가 하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는 게 차트 우량주가 주도주고 주도주가 곧 하락장의 방어주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게 2차 전지 쪽이다.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2차 전지 주도주 쪽하고 낙폭과대 바이오 섹터하고 큰 틀에서 가지고 가고 있는데 바이오는 아직까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한번 움직이면 금방 움직입니다. 자, 2차 전지 여기 뭐가 올라와 있는지 한번 보죠. 자, 여기 올라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요. 자, 지금 이제 LNF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지금 보이죠. 그리고 나노 신소재, 대주전자 또 아래로 내려가면은 일진 머티리얼즈도 있고 또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2차 전지 쪽이에요. 그만큼 이번에 실적으로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뭐 부분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손 밖에서 또 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봐야 되는데, 자, 뭐, 지금 이제 나노 신소재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이 종목도 지난주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나 모르겠는데, 차트 흐름이 가장 안정적인 흐름이라 그랬어요. 예, 나노 흐름 자체가.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신고가 거의 또 다시 다 왔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흐름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이 종목도 10만 원 돌파가 제가 보기에는 머지않아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나노 신소재가 지금 이제 주도주 쪽에 지금 잡혔고, 자, 대주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대주전자도 한번 볼까요? 자, 대주전자도 흐름 자체가 다소 주춤주춤 하는 듯한 이런 흐름이지만은 여전히 지금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 체크해보면 상당히 좋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요 개인 흐름, 기술적인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은 10만 원이에요. 예. 10만 원이 기술적인 저항선입니다. 바로 직전에도 10만 원 돌파 시도를 하다가, 예. 이제 코스닥 시황이 무너지면서 같이 또 한번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올라온다라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LNF까지 한번 볼까요? 자, LNF도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종목도 제가 참 상담을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 굉장히 이제 답답해들 하세요. 예,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빠지니까 조금 또 반등 주다 또 빠지고 이렇게 쑥 빠져버리니까 굉장히 겁을 많이 내는데요. 제가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이런 종목들 상담 올라오면은 LNF는 손절하는 종목 아닙니다. 그렇게 해놓고 시작을 해요. 이렇게 빠지는데 이런 자리에서 기관이 팔고 이러면 어찌 보면 상당히 좀 뭐 개인적으로는 좀 겁이 날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많이 올랐고, 그죠? 오르는 것도 지금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이렇게 빠지면은 이렇게 쭉 빠지면은 사실 겁이 나죠. 근데 테마 주면은 겁을 내도 되는데 이런 이제 양극재 관련되는 종목,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런 종목들, 주도주 종목들은 이제 나름대로 단타를 치더라도 어느 정도 10%면 10%, 20%면 20% 수익 내고 나서 파는 건 괜찮아요. 근데 어쩌다 보면 그 타이밍 놓칠 수가 있거든요. 빠지면은 아직까지는 2차전지는 또 4분기 이제 실적 발표 내년 1월 달 돼서 실적 발표한다 그러면은 또 100%씩 또 나와요. 예, 나중에 지나서 한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자기가 원하는 가격대에서 팔면은 되는 거지. 조금 타이밍 잘못 잡아서 높은 가격에 사가지고 빠졌는데 또 차트만 보니까 21선 깨지고 자꾸 그 차트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만 밑에다가 떼놓고 빠졌을 때 조금 한 5% 수익 냈다가 그냥 마이너스 7%에 그냥 21선 빠졌다라고 다 팔아버리고 안 되거든요. 차트 공부도 제대로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도주 종목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으면은 아무리 똑똑한 종목, 좋은 종목을 들고 있어도 흔들면은 이거 들고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람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이런 상담들도 제가 충분히 해드리죠. 또 시황 제가 상담을 해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들어오시면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세하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감안을 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종목들이 상당히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여기서 볼만한 종목들이 꽤 많아요. 물론 뭐 한전기술이나 이런 원전주들도 워낙 강력하게 올라와 놓으니까 지금 그 유신 같은 종목 있죠. 이런 종목들도 지금 다 잡히긴 했는데 저는 뭐 테마주 쪽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뭐 썩 관심이 없습니다. 한두 종목 정도 더 볼까요? 예,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그 PNT 같은 종목도 이제 2차전지 장비 쪽이죠. 그래서 2차전지 장비 관련되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2차전지 쪽으로 몇 개 종목을 보죠. 자, 현대건설기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를 지금 보게 되면은요. 자, 요 종목도 이건 주봉인데요. 현대건설기계도 이게 이제 이런 최근에 지금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뭐 이런 또 두산 바켓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런 종목들이 상당 부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이 꽤 잘 나왔죠. 현대건설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 게 움직임 자체가 이제 실적이라는 이런 모멘텀을 타고 올라가지만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 신호가 뜬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그 다음에 문제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검색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여유가 있고, 이제 전업 투자자 같으신 분들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빨리 이걸 얼마나 빨리 캐치를 하느냐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전히 이제 너무 많이 올랐는데 물론 여기서 바로 따라 사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눌리더라도 다시 한번 더 올라오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 일렉트릭을 한번 볼까요? 자, 현대 일렉트릭을 지금 보면은 이 종목도 흐름이 오늘에 아마 신고가까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전력기기 관련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흐름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지금 신고가를 지금 내는 흐름을 나타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걸 지금 어느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빨리 파악을 하느냐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 지금 돌파 나오는 시점에서 이미 우리 시스템에서는 신고가 종목, 주도주 종목으로 포착을 해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종목들을 포착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끝으로 하나만 더 보면은요, 마지막에 이제 성신양해가 있습니다. 예, 성신양해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자, 이 종목도 약간 사실은 끼가 있는 종목이죠. 끼가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지금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좀 들썩들썩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미 이 자리에서 의미 있는 이제 반등이 나왔고,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121선이죠. 회복하면서 거래량이 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멘트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테마로 엮여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조금은 제 취향에는 잘 맞지 않지만 워낙 장시간 빠졌고 검색 선제 시스템에서 주도주로 이렇게 올려주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 주도주 종목들 수급이 뒷받침이 되고 고가 우량주이면서 거래량이 기술적으로 받쳐주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를 빨리 찾아내서 가능하면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매매를 할 시기가 왔고,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동기 파트너님의 검색 시기 발굴을 해준 제2의 LG화학이 될 수 있을 주도주, 확실히 2차 전지 관련주가 많았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나노신소재 같은 종목들 한번 짚어주셨고, 또 2차 전지 sek터 외에서는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성신양회 함께 봐주셨습니다. 자, 주도주, 단어는 정말 쉬운데 이것을 찾아내고 또 매매하는 습관을 갖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품이 듭니다. 노란톡 함께 하시면서 박동기 파트너님의 검색식과 함께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오랫동안 이렇게 들여온 습관의 결과물 쏙쏙 누려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박동기 파트너님의 노란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문자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휴대폰 켜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그동안 노란톡 참여에 조금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이라면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이렇게 발굴이 된 박동기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 공개를 해볼 시간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이 그 영광을 차지했을까요? 자,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입니다. SKI 테크놀로지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 자세한 설명 들어볼까요? 네, 참 피눈물 나게 많이 빠진 종목이에요. 네. 예, 또 그만큼 실적이 이제 안 좋았기 때문에 참 지금 제가 이제 쭉 2차 전지 쪽 종목들을 쭉 설명을 드리고 뭐 앞으로도 좋을 거다, 차트도 좋고 실적 좋고 흐름 주가 흐름도 좋고, 그런데 참 역행한 종목이 하나가 있죠. 또 이게 뭐 소형주 같으면 모르겠는데 SK그룹에 소속해 있는 대형주이면서 주가가 역행한 종목이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종목을 여기를 한번 볼까요?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이제 검색 전제 시스템에 지금 보면은 SKI 테크놀로지가 지금 이렇게 지금 올라와서 잡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원래 저는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을 선호하지는 않는데 오랫동안 해보니까요. 뭐 전들 왜 바닥에 있는 종목 싸게 사는 거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20년 동안 해봤는데요. 바닥에 있는 종목이 생각보다도 안 올라가요. 예,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 싼 종목을 사가지고는 재미를 못 본다. 오히려 이제 장이 안 좋을 때 같으면은 바닥에 있는 종목이 조금 올라오는 척 하다 또 빠지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그 주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죠. 또 우리하고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는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 장에서 제가 검색 전제 시스템을 보고 바닥에서 의미 있는 반등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실제로 뭐 오전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 많이 잡아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좀 뭐 SKC부터 해서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도 차트가 중장기 하락 추세선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반등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제가 이 종목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차트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SKI 테크놀로지 주봉 흐름을 한번 볼까요? 지금 20만 원대에서 지금 5만 원대 빠졌으니까 이게 참 무슨 테마주도 아니고요.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 이제 상장할 때 이렇게 약간의 좀 거품이 끼면서 이때 지금 막 따상하는 이런 붐이 이랬을 때죠. 약간은 그 거품을 감안을 하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자, SKI 테크놀로지가 뭐 하는 회사냐? 2차 전지의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분리막 하면은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4대 핵심 소재에 들어가는데 사실 가격이 좀 싸요. 예, 그래서 수익을 내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가 봐요. 양극재는 뭐 40%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엄청 비싸죠. 그래서 지금 양극재 종목들 위주로 해서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이 그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 실적 발표를 내일 합니다. 예, 내일 하는데 그동안에 이게 주력 공장이 폴란드에 있는데요. 유럽이 지금 상당히 안 좋잖아요. 3분기 동안에 전력비가 50%가 올랐대요. 비용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나 봐요. 이제 그런 것,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원재료 가격 상승, 실적이 3분기 기대치 이하. 이미 지금 발표를 다 하고 내일 최종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를 합니다. 연속적으로 아직도 원래 어떤 증권사에서는 소폭이지만 흑자까지도 예상을 했는데 여전히 지금 적자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SK 하이닉스 뭐 어닝 쇼크 나왔는데도 그때부터 주가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거 이외에 물론 이제 2차 전지 일부 종목들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뭐 현대건설기계나 두산 바켓이나 이런 서프라이즈 내놓으면 또 올라요. 근데 또 한편으로 주가가 안 좋은 종목들, 이미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 선반영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가가 그 실적이 안 좋으면은 불확실성 해소로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실적 발표를 하면은 요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해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고 차트 흐름을 지금 한번 보면은요. 제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게 검색 전제 시스템이 왜 떴을까? 이렇게 지금 보면은 21선 지금 회복을 하면서 지금 이제 낙폭 과대권에서 나름대로 지금 그 의미 있는 지금 반등이 지금 들어왔다라고 보이죠. 거래량 싣고 직전 21선 돌파 나왔고 오늘 기관 외국인 수급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실적 발표 앞두고 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요번에 내일 발표되는 실적이 나오면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일단은 접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내일 적자가 나오더라도 이런 것까지 아무리 감안을 하더라도 절대 저평가 국면이다. 예, 다른 2차 전지 소재 그 섹터 종목들하고 비교를 해볼 때, 자,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 다소 실적 부진하더라도 과매도 관점에서 의미 있는 반등이 들어왔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동희 파트너님께서 공개를 해주신 유레카 종목 SKI 테크놀로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레카 이렇게 박동희 파트너님과 함께 어떻게 주도주 잘 발굴을 해낼 수 있을지 그 종목 발견의 여정 함께 떠나보셨던 것 같은데요. 자, 박동희 파트너님께서 내일 오전 11시 20분에 공개 방송이 또 있으십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공개 방송에서 더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공개 방송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개 방송 참여 방법은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박동희 파트너님의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박동희 파트너님 오늘도 주도주 발굴하는 좋은 팁들 많이 공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